네, 오늘 유독 국내 증시의 낙폭이 컸던 건 상법 개정안 실망감 때문이었습니다. 정책의 모멘텀에서 논란의 이슈로 바뀌게 되자 메이저 수급 주체도 매도로 일관을 했습니다. 물론 1,400원대 위로 올라온 환율도 부담이기는 했습니다. 8월의 첫 거래일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주는 또 시장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테마와 종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종목 AS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텍스프리가 있는데 그 당시에 소개를 해주시고 일주일 만에 저희가 11%가 넘는 수익률이 찍히기는 했는데 오늘 이제 노이즈가 생기면서 하락폭이 좀 과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매니저님? 맞습니다. 일단은 그 하나오션 같이 좋은 오늘 같은 상승을 보여준 종목도 있었는데 또 이제 정직한 방송 내일의 테마기 때문에 AS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프리장부터 이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이슈 때문에 하락이 만들어지다 오늘 하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자세하게 내용을 들여다보시게 되면은 지금 성형 쪽에 대한 부가세 환급 혜택을 주지 않겠다 외국인들한테 거기에 대한 좀 실적 우려감 때문에 과도하게 좀 반응이 나타났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프리장에서 너무 겁을 줬기 때문에 오늘 하한가까지 갔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막판에 보니까 호가창에서 한 100만 주 정도를 누군가가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 과대 낙폭에 대한 매수를 좀 기회로 삼는 수급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좀 개별적으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작년 기재부 통계청의 통계 자료에 따르게 되면은 작년에 성형 쪽으로 부가세 환급이 나간 금액이 874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30%를 매출로 글로벌 텍스프리가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한 300억 조금 안 되는 매출이 좀 꺾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컨센 추정치를 보시게 되면은 그거 외에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은 너무나 과도한 하락이고 매출이 한 300억 정도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 기업에 대한 근간 자체가 흔들리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보유자분들 아직 정리 못하신 분들은 좀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매수 타점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좀 보유자분은 조금 더 기다리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추가적인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이제 기스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오늘 주가에 강하게 반영이 됐는데 주가 충분히 정상화 되돌린 가능성이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자들은 홀딩하시면서 저희가 계속 AS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가장 커다란 노이즈죠.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세법 개정에 대한 키워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법 개정. 오늘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테마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지 첫 번째 테마부터 체크를 해보죠.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일단은 오늘 가장 커다랗게 피해를 받았던 게 바로 지주사, 증권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테마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법 개정안 그 노이즈 때문에 뭐 증권이나 지주사 관련주들이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매수 기회로 보자라는 스토리 라인일까요, 그러면? 네, 아무래도 이제 완전하게 지금 시행이 된 건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우리가 다음 플랜을 좀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슈로 정리를 먼저 해보죠. 네, 오늘 이슈를 보시게 되면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제 개편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실망감 때문에 지주사랑 증권사 위주로 좀 하락이 만들어지는 날이었다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스탠스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미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미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과거의 이슈를 한번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한 좀 반발이 굉장히 심했을 때 국민청원이 5만 명이 동의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폐지까지 이어진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원을 보게 되니까 이 세제 개편에 대한 좀 유예나 폐지에 대한 청원 자체가 벌써 5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스탠스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완전하게 시행이 되는 거는 내년부터니까 내년이 되기 전에 여기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시나리오도 우리가 가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기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는 지주사랑 증권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노이즈 그리고 이슈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사 그리고 지주사 일단은 장점과 단점이 확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각각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법 개정이 다시 한번 유예가 되거나 다시 한번 변화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지금은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지속적으로 좀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메리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바로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워낙 빠르게 좀 조정을 받고 있었던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낙폭 과대 구간으로 좀 접어들고 있는 종목들도 있어서 여기서 바닥이 어느 정도 나오고 지수가 하방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라고 하면은 반발 매수세로도 좀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점이 좀 장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확인이 되고 지수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 트레이딩으로도 자리가 나오고 아니면은 다시 한번 장기적인 모멘텀으로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대표적인 두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지금 뭐 입법 예고부터 최종 확정까지 세 단계의 허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세법 개정과 관련된 수정안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장점에서 짚어주신 거고, 만약에 이제 확정이 이대로 날 경우에는 이게 또 단점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그냥 그대로 쭉 갈 길 갈 것 같은 그런 스토리가 갈 수가 있는데, 증권사랑 지주사 보게 되면 상법 개정안 때문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배당이라든지 장기 투자를 하게끔 그런 법안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이 스탠스로 세법 개정안이 된다라고 하면은 장기 투자 중에서도 고액 투자자들은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차익 매물들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장기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상승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법 개정, 이제 세법 개정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하방이 좀 더 깊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노이즈는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된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법 개정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첫 번째 테마 증권 지주사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테마 확인해 보죠. 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 세법 개정과는 무관한 좀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섹터인 소프트웨어랑 핀테크 쪽을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법 개정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죠, 이 테마는? 사실 연관이 있다라기보다는 네. 이 세법 개정과에 대한 무관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좋은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만들어졌던 소수 종목들이 이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법 개정 때문에 우려감이 만들어졌지만 저가 매수를 기회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세법 개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거랑 무관한 섹터를 무풍지대를 선택을 할 거냐, 이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됐고요. 소프트웨어나 핀테크 쪽에서는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이번 이슈를 보시게 되면 소프트웨어는 지금 관세 협정 속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온 게 무관세 품목이기 때문에 지금이 수출에 대한 기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법 개정에 대한 모멘텀은 장기 투자라든지 배당 투자 이런 거에 대한 모멘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사실 소프트웨어랑 지금 핀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랑은 무관하게 그냥 기술에 대한 성장 모멘텀, 이런 수급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리스크가 덜하고 영향을 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소비 쿠폰이 11일 만에 신청률이 90%가 증가를 하면서 8조 2,371억 원을 지급을 했다는 소식이 만들어지고 여전히 개별 섹터에 대한 호재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성이라든지 수익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섹터들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오히려 좀 더 부각이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 소프트웨어와 핀테크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점과 단점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노이즈가 가장 커다란 이런 상법 개정이라든지 관세에 대해서 무풍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으로는 오히려 차별화되면서 수급이 쏠릴 수가 있을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 자체가 주도할 섹터가 누가 될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안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트레이딩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금들이 오히려 개별 장세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별적인 섹터의 기대감을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라든지 핀테크는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수급이 쏠리기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 쉬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랠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대체적으로 좀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확실한 주도주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장점을 말해주셨고, 단점으로는 뭘 유념할까요? 네, 단점으로 보시게 되면 이 섹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보기에는 그래도 조금은 아쉬운 감이 조금 있다. 우리가 너무 오래 길게 끌고 가기에는 앞전에 제가 솔트룩스를 보여드린 것처럼 70%, 80% 급등이 나왔다가 몇 달간 쉬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를 선택을 할 때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급등 나오고 나서 오랜 기간 횡보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의 테마 다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굳이 뭐 아니면 도인 테마보다는 모멘텀이 확실한 저쪽 테마가 더 저는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김민성 매니저의 선택 들어볼게요. 네, 사람 생각하는 거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소프트웨어 핀테크 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를 선택해 주셨고요. 그 안에서 대안이 될 만한 그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같이 시장이 한 92% 종목이 하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플리토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3시 시황 때 김정현 아나운서가 브리핑을 해줄 때 플리토의 주가가 강한 걸 제가 봤습니다. AI 언어 전문 데이터 이제 기업인데 어떤 투자 포인트들을 좋게 보신 걸까요? 아무래도 이번에 지금 플리토 같이 이런 기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데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자사 개발했었던 논리 추론 데이터가 이번에 데이터 품질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기술력을 이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국어 기반 AI 추론 합승형 데이터가 최초로 최고 등급을 취득을 했다. 국내 최초이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AI 기술 중에서 인정을 가장 빠르게 받고 있는 게 바로 플리토고, 그 기술력을 가지고 수익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년 대비해서 매출만 보더라도 한 156% 증가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구간이 지금부터다라는 모멘텀 형성이 되면서 최근 들어 시장과는 무관하게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트렌드가 따라간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더 추가적인 상승이 많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얘기해 주셨는데 창사 이래 반기 최대 실적을 이번에 기록을 하게 됐고, 이미 지난해 3분기부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서 이 4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지금 나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실적 덕분일까요? 최근에 주가도 좀 반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드라마틱한 실적은 아니지만 네. 이제 앞으로에 대한 멀티 프리미엄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돈을 벌었을 때 10년 뒤, 20년 뒤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어디가 될까라고 이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내용을 기반으로 가격 전략 한번 짜볼게요. 네, 플리토도 마찬가지로 넥스트레이드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가로 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박스권 상단 부분 15,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추세를 이탈하는 1,400원 제시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대응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 가격과 목표 주가, 손절 가격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라 무료 방송이 없잖아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네이버 밴드나 네이버에 김민성 나눔만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밴드를 통해서도 좀 다양한 이벤트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다양한 인사이트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노이즈가 많을 때는 더욱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한 이벤트들 그리고 내용들 놓치지 않게끔 미리 입장하셔서 주말간에도 이벤트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인사이트 참고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밴드로 김민성 매니저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는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